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연애를 3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저희의 결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거래처 대표였던 남편.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되었고 눈이 맞았죠. 어떻게 보면 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저희의 결혼은 반대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이혼남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전 부인과 1년 정도 살다 이혼 소송만 3개월을 질질 끌다 이혼을 했다고 해요. 전 부인이 바람을 폈고 한번 눈 감아줬고 그 이후로도 또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난 전 부인. 그래서 치가 떨리고 증오스러움에 맨몸으로 내쫓다시피 이혼을 했다고 했죠.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오히려 연애할 때 이성 문제에 더욱 조심해줬어요. 전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남자인 친구들이 꽤 있는 편이고 직업상 남자 직원들과도 서스럼 없이 어울리는 편이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에게 혹여나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갈까 싶어 제가 먼저 조심했고 더욱 먼저 다가가 줬어요. 이런 점을 남편 역시도 너무 고마워했죠. 저희가 결혼을 할 당시 제 나이는 30살, 남편은 34살이었고 모든 조건이 서로 너무 좋았지만 이혼남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반대를 심하게 하셨죠. 아무리 전 부인이 바람펴서 이혼했다고 한들 이혼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쉽겠냐 득득이 말씀을 하셨죠. 엄마는 너 이혼남한테 시집가라고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아. 그러지 마. 그냥 차라리 결혼을 하질 마. 너 한 번 이혼한 사람은 2번 어려울 것 같아? 제발 마음 좀 바꿔 딸. 엄마랑 이러지 말자. 엄만 정말 싫어. 엄마 정말 그 여자가 바람난 거 말고는 문제가 없었어. 그러지 마. 나도 엄마랑 이렇게 싸우는 거 너무 심적으로 힘겨워. 그러지 마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근데 이 사람 너무 사랑해 내가. 처음으로 한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야. 허락해줘 엄마. 제발.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얼굴 볼 때마다 이렇게 엄마랑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오히려 저를 너무 반겨주셨죠. 고맙다. 세상에 진작 먼저 왔으면 좋았을걸. 너무 고맙다. 내가 무슨 복에 너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결혼이 진행이 안 되고 점점 미뤄지고 아직 준비도 제대로 시작을 하지 못하는 저희. 그리고 상견례 역시도 아직 못하고 있는 저희를 보며 시어머님은 눈치를 채셔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반대하지? 아무래도 갔다 온 사람인데 귀하게 키운 딸을 누가 주고 싶겠어. 부족함 없이 이렇게 밝고 이쁜 애를 누가 주고 싶겠어. 내가 너네 엄마께 연락을 드려볼 테니 연락처를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하실지 몰라서 제가 선뜻 연락처를 드릴 순 없어요. 모진 소리 하셔도 당연한 거지. 걱정 말고 줘라. 그렇게 어머니께 연락처를 건네드렸고 집으로 가던 길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당장 집으로 빨리 와. 전화를 하셨구나 두 분이 싶었고 숨 막히고 힘겨웠어요. 사실 그냥 저희 둘이 사랑하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것밖에 죄가 없는데 이혼남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저 역시도 많이 지쳐가고 있었는데 집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해주셨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너 정말 똑바로 열심히 살으라고 이혼하면 엄마 아빠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죠.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 이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로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남편 회사 자체가 저랑 하는 일이 동일하긴 하지만 꽤 큰 곳이고 많이 바빠요. 그래서 야근이 많고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명절에도 일을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참 명절이 다가왔고 제가 가지 못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나마 대표라고 잠깐 짬을 내서 다녀왔죠. 아무리 바빠도 결혼돼 있는데 네 서방을 혼자 보내면 어떡하니? 그리고 가족들 다 너네 보려고 왔는데 정작 네가 없으니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니? 음식도 나 혼자 다 하고 다들 보는 눈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잠깐이라고 틈을 내서
다녀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일하고 있으라고 본인이 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지나갔고 두 번째 명절은 제가 갈 수 있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바빴는데 잘됐다 싶어서 일을 했고, 사실 명절만 비춰져서 그렇지 평소엔 틈나면 꼭 시댁에 가서 음식도 해드리고 자주 시간을 보내고 했어요. 오히려 친정보다 시댁을 더 많이 챙겼고, 명절 때만 꼭 저런 일이 생겨서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리고 몇 번 시댁에 가서 요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겠다는 저에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다. 바쁜데 뭘 오니? 괜찮아. 엄마 혼자 음식하면 되니까 너 안 와도 되니 마음 편히 일해라. 엄마가 전에는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네 신랑만 보내고 일해라. 아니에요 어머님. 일 뺄 수 있고 저도 너무 도와드리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가서 도와야죠 어머니. 아니라고. 됐으니 오지 말라고 하잖니.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렇게까지 오지 말라고 하는 어머님을 보니 진짜 저한테 마음이 상하셨구나 싶어서 이것저것 어머님 선물을 사서 전화를 갔죠. 남편은 그날 너무 바쁘고 저까지 빠진 상태라 연락도 따로 서로 못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는데 멍하니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거 다 떨어뜨리고 뛰쳐나왔네요. 뛰쳐나오는 저를 잡으러 시어머님이 나오셨죠. 얘! 얘기 좀 하게 서봐라. 오해한 거다 네가. 오해요? 제가 무슨 오해를 어떻게 한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오해해요? 아니 지도 미안한지 나한테는 연락을 종종 했었어. 그런데 오늘 이런 날인데 음식을 혼자 해야 한다고 바쁘다고 끊으랬더니 지가 와서 대뜸 도와주자니. 온 사람은 어떻게 또 가라고 하니. 그게 지금 말이 돼요? 그럼 제가 이웃녀고 전 남편이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랑 그렇게 오손도손 요리하고 있어도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안 하실 자신 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오해래도. 오해? 어머님 들어가서 전 며느리랑 요리나 하세요. 그렇게 바로 회사로 갔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 전부인 연락처를 알아냈고 따로 만났죠.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저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잘못해서 이혼한 건 아시죠? 그런 제가 뭐가 좋다고 저 집에 있고 싶겠어요? 좌불안석인데 거기다가 이혼한 전 남편을 보고 싶어하는 여자가 어딨어요. 저희는 뭐 사랑도 아니었어요 서로. 그런데 미련이라도 있겠냐고요. 알아듣게 똑바로 설명하세요. 제가 들은 거랑 너무 다른데요? 어머님이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연락와서 네가 좀 잡아봐라. 어떻게 좀 해봐라. 이혼남이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쪽이랑 결혼을 하니 연락을 뚝 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온 게 집에 좀 와라 해서 가면 요리를 시키고 이러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며느리가 알면 좋겠냐고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고 나 요리할 때 좀 도와주고 그런 호흡은 너무 잘 맞지 않냐고 그러는 게 어머님이에요. 제가 그쪽 남편한테 뭐 미련이 남아서 잘해보려고?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나온 거예요.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그쪽이 오해할까봐. 저는 어머님이 그쪽에 오지 말래도 자꾸 와서 그런다고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다르네요. 그건 그쪽 남편도 알 거예요.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거. 얘기를 해보니 전부인 말이 사실이고 남편 시어머님은 저 몰래 전부인을 집에 들여 저렇게 이용도 하고 며느리 행세를 했던 거죠. 그걸 알고 있던 남편 역시도 전부인과 아무렇지 않게 밥도 먹고 같이 음식도 했던 거죠. 전 진짜 미친 듯이 화가 났지만 차마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니 이혼은 안 되겠고 어쩔지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했죠. 당신이랑 당신 엄마 진짜 치가 떨리고 소름 끼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당신이랑 이 결혼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난 그냥 여보가 힘들 바에는 그 사람이 희생을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치만 미련이 있다거나 절대 그러진 않아. 이혼 말고 우리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볼까?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줘. 혼자 있고 싶어.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을 갖고 서로 회사에서만 마주치고 지냈어요. 전 마음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고 결론을 내렸죠. 난 당신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고 그 선택은 당신이 하게 해줄게.
첫 번째는 이혼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 어머님이랑 난 연 끊고 절대 연락하지 않고 살 거야. 근 10년 정도 어머님이 편찮아지시거나 문제가 생기시거나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절대 엮이지 않을 거야. 선택해. 진짜 나도 생각 많이 해봤어. 엄마랑 얘기도 많이 했고. 솔직히 너한테 빌고 싶다고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네가 더 부담스럽고 힘들까봐 말렸다.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난 너랑 절대 이혼 안 해. 난 너랑 아이 낳고 한평생 살 생각으로 결혼한 거야. 따로 연락하고 그럴 테니 너랑 엮이지 않도록 노력할게. 확실하게. 우리 서로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 내가 정말 노력할 테니 믿어줘. 그래,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중대한 일 아닌 이상 절대 내 앞에서 얘기도 꺼내지 말고 확실하게 똑바로 해줘. 그렇게 남편과 약속을 하고 서로 다시 신뢰를 쌓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미웠지만 저렇게 완강하게 할 생각은 없었기에 조금의 벌을 준 거죠. 제 나름대로. 그래서 아이들도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굴뚝 같은 마음이 있고 제가 참 나쁘게도 비춰지지만 확실히 할 건 해야 하니 다음 연도가 10년인데 그때는 한번 찾아오시라고 할지 말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